연락이 닿지 않아서 장기간 실종 상태에 놓인 여중생을 데리고 있던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경기도 이제 원미 경찰서에 따르면 그 장기 실종 아동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여자 중학생을 데리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 20대 남성에 대해서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지난 그 9월 18일에서 25일까지 신곡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15세 여중생과 거주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여중생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실종이 돼가지고 실종 접수가 돼서 장기 실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것이 알려지게 됐냐 그러면 지난 25일 오후 6시 30분에 한 PC방에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왔는데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보니까 그 당사자인 그 여중생이 술에 취해 있었고 옆에 20대 남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관계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촌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여중생의 어머니 연락처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거기서 답변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지난 18일, 19일 SNS로 서로가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라고 여중생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 집에서 지내라라고 연락을 해서 18일부터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네. 대전에서도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예,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이제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대전에서도 20대 남성이 이제 입건됐는데 실제로 지난 7월 18일 날 이 여중생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그 여중생인데 학교에다가 휴대전화라든가 또는 그 가방을 그대로 남기고 잠적을 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로부터 68일 만에 대전시에서 그 한 식당 앞에서 경찰이 잠복 근무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실종자 A 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룸에서 나와서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바로 경찰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실제 이 원룸은 바로 20대 남성의 원룸으로 이제 밝혀졌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신고가 됐을 때 경찰이 추적을 해가지고 시외버스 터미널을 보니까 거기에서 대전 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대전에서 내려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번호를 잘 인식을 하기 어려운 CCTV 화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택시를 타고 이제 없어졌는데 그 뒤에 경찰이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수사를 해 나오다가 그 근처에 탐문 수사를 하니까 그와 유사한 그 여중생을 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제보를 받아서 결국 그 남성과 같이 있는 것을 이제 밝혀냈는데요. 실제로 이것도 아까 부천에서 발생됐던 그런 사건과 대단히 유사한 성격의 사건입니다. 네, 참 한 달 넘게 가족과 연락하지 않고 나와 있는 여중생이나 또 그 여중생을 집에 데리고 온 20대 남성이나 참 알 수가 없는데 혹시 못된 짓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뭐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오갈 데 없는 그 여중생을 뭔가 이렇게 불쌍하게 여겨서 자신의 집에 기거를 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길가에 나가 보면은 노숙하는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이제 자신의 집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있게 하는 그 대상자들이 집을 나온 어린 여학생들이 주를 이룬단 말이죠. 그렇다면 상식적이지만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성적인 착취 문제라든가 이 미성년자가 자기 스스로 가출을 했는데 그 가출한 그 학생이 자기 집에 그대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 자기는 겉으로는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부각을 하고 또 내막적으로는 그 여성에 대해서 뭔가 어떤 착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장기 실종 여학생들 또 학생들을 데리고 함께 생활했던 20대 남성들 경찰에 일단 신고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고 분명히 처벌을 받을 것 같거든요.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이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제7조에 미신고 그리고 보호행위 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법에 의하면 단순히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어린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그 젊은 남성들이 이것 이외에도 추가적인 어떤 그 범죄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게 된다면 이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 주 사건 사고 알아봤습니다. 우윤성 교수님 고맙습니다.